자유한국당 강령 핵심 가치의 두 번째는 시장경제입니다. 이 시장경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시장 지배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인과 기업의부터 해서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여기까지를 일단 나누고 그 뒷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하는 이렇게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눈 이유는 동일하게 연결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 전반부에서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규정했고 후반부에서는 시장 질서의 확립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장경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질서의 확립.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앞에 있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후반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그 성격에 따라서 그 풀이를 하게 됐을 때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보기로 하죠. 첫 번째 파트는 이렇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그러니 이것이 기업만의 사안은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앞에 나오더라. 그리고 뒤에 기업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이야기할 때 시장경제의 원칙 이러면은 이것이 주로 상인들, 그러니까 사업자들, 또 기업인들, 그들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주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개인인 국민들인 것이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등급을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1등급 주인들, 그것은 당연히 개인인 국민입니다. 요즘에는 주식회사 같은 데도 아주 규모가 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한 명보다는 5,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5,000명이 모여있는 기업은 5,000사람분의 권리와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 명인 국민에게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뜻밖이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질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다. 이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이 이런 것이죠.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그러니 개인이 또는 기업이 자율,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을 지키겠다. 남이 강제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창의성을 발휘하고 했을 때 그것을 남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자기 것인데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든지 또 먼저 무엇을 만들어냈는데 그 순서가 무시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이것이 이제 앞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도 앞부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유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겠죠. 개인과 기업에게 있어서 자율이 존중되어야 하고 창의가 존중되어야 하고 자유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것은 분명하죠.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좀 낯설다 하는 부분은 정당한 보상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보상 하면은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 그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기술 탈취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든지 어떤 기획을 했을 때 규모가 크고 또 재정적인 능력이 큰 그런 곳에서 이것을 헐값에 정당한 거래가 아닌 거의 압력 비슷하게 해서 헐값에 가져가든지 또 먼저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이용해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은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강령 시장경제 부분 이곳을 1부와 2부로 나눴죠. 그 나눴을 때 애초에 기준이 앞부분 이것은 그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은 무엇이다. 우리가 보통 원칙을 정할 때 원칙은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합니다. 이것을 깨뜨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원칙을 위반했을 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구분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문장을 읽고 파악할 때. 그래서 전반부는 원칙이고 후반부는 원칙이 깨지려고 하면 깨졌을 때는 어떻게 원칙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질서를 잡을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배열을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무엇이냐? 원칙은 당연히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자유를 지킬 것인가?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보면 다 이러이러한 것이 존중되고 이러이러한 것이 보장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처벌이라든지 혹은 금지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해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정당한 보상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커다란 체육관 같은 그런 공간이 있을 때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고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그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국 그 가격이 현실적인 가격으로 형성이 되더라 하는
그러한 법칙이 맞아 들어가는 그 자유경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냥 부수적인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가령 이렇게 자유경쟁에 맡겨뒀을 때 사실은 자유경쟁이 목표로 하는 그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가령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재화라고 하는데, 국민이 꼭 있어야 하는 생필품 같은 것이라고 했을 때 자유경쟁에 맡겨놓게 되면 국민의 그 수준이, 생활 수준이 오르내리게 되죠.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국민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존중하는 것인데, 국민이 생필품이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자유는 형편없이 수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국가가 그것을 약속해주고 지탱을 해줌으로써 단지 경쟁만이 아니고 경쟁이 거두려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은 물론 제한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가 개입을 하되 이것은 보장을 하는 것이지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면에서 당연히 그 전반부에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원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시장경제의 원칙에서는 4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개인과 기업에게 있어서 자율이 존중되고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경쟁이 보장되고 정당한 보상이 보장된다. 이렇게 4가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규제를 할 수 있구나. 그렇죠. 정부가 규제할 수 있구나. 정부가 규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장경제의 원칙 아래에서도. 그런데 최소화한다. 정부가 규제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규제에 대해서 선이 정해져 있지 않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한계가 없다는 뜻이죠. 자칫하면 정부의 규제가 커질 수 있다.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가장 적은 선에서 머물러야 된다. 멈춰야 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시장 지배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무엇이 훼손되면 안 됩니까?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자유경쟁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자유경쟁은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자유롭게만 해서는 불공정해질 수가 있구나. 그것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자유롭게 내버려 뒀을 때 불공정해질 수가 있다. 이것이 강조된 것은 20세기 들어서부터입니다. 그것이 아주 심해졌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시장경제의 원칙이 마냥 자유경쟁으로만 둔다면 경제적으로 힘이 센 자들이 결국은 힘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어땠습니까? 권력관계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센 자가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이 지배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국민들은 반대하겠죠.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이 지배를 한다 해도 그것도 반대를 할 겁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오늘 A씨가 경쟁에서 승리를 하면 내일 B씨도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거의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이러한 경쟁은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항상 A씨만 승리를 한다. 그러면 경쟁이 아니죠.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경제에 있어서도 거의 넘을 수 없는 어떤 그 자산이 많다든지 애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발해서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든지 하는 것으로 1위 자리를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국민이나 기업이 있다면 그것을 이전에 있던 1위가 누르지 못하게, 그래서 단지 경쟁으로만 승부가 나야지 그 이외의 것으로 승부가 나면 안 되겠다 해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공정한 경쟁도 보장이 돼야 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은 누가 훼손을 할까? 바로 앞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력에 의한 훼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장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시장 지배적 그 기업 집단으로 들어가는지 하는 것들을 또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하지만 법으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소비자가 100가구가 있는 지역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고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그런 소비자를 한 80집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경쟁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악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대기업이 됐다. 시장 지배력이 커졌다. 그런데 마냥 대기업으로 그들만이 그것을 차지하고 가도 될 것인가? 원래 잘하니까 잘하는 기업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비록 이것이 경제 영역이지만 고착되어 있다면 결국 장기 독재를 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어느 한편 보고 너는 그냥 죽어라, 너는 그냥 참아라, 이것이 아니고 현명하게 계속 보다 나은 어떤 기준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매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선은 없지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확립이 됐습니다.
기업들도 이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런 겁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우에도 규제는 최소화해야 하겠다.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이제 내용이 좀 간단해졌죠. 다시 자유한국당 강령의 핵심 가치 두 번째 시장경제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눴다. 앞부분은 어떻게 자유를 보장할까 하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 자유를 침해하면, 이것을 훼손하면 어떻게 규제할까? 그래서 규제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이다. 좀 힘을 가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전반부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며, 여기까지가 시장경제의 원칙 부분입니다. 후반부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시장 지배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이 바로 선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그래서 시장 질서 확립. 이제 훨씬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서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내는 정보의 양이 아주 대폭적으로 많아졌을 겁니다. 그냥 문장을 읽을 때는 문장 한 개에 불과했던 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구조를 따라가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글을 읽을 때에는 그만큼 더 많이 생각한 사람, 그만큼 두뇌 추론을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잡아냅니다. 똑같은 자료에서. 이렇게 해서 강령 두 번째에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시장 질서의 확립 부분을 봤는데, 이제 조금 심화학습을 해보기로 하죠. 시장경제의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를 억제하는 겁니다. 이제 좀 큰일이 났습니다. 두 개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자유를 지키는 것과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렇게 충돌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이 자유를 규제하는, 억제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던가 하고, 또 앞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찾아보아야 하겠죠. 규제는 최소화한다. 규제를 어떤 때 하느냐?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될 때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한다. 그러면 이 둘이 양립이 가능해 보이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면, 그러면 정부가 규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죠. 규제를 하되 최소화한다.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주 능동적으로 가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옛날에 어느 한 땅에 있는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왕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영토 확장에 나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최소한의 일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렇게 힘이 센 기관이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전반부에서 봤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이죠. 자유를 깨뜨리는 공정경쟁은 없는 이만 못하다. 이런 겁니다. 자유경쟁이 절대적이고 공정한 경쟁은 부수적인 것이지 자유를 없애버리고 공정한 경쟁으로 전체를 평정해버리면 어떨까? 공정해서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공정한 경쟁이 앞으로 나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이 세서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앞서서 해버리면 그러면 국민의 삶은 망가지고 그것은 바로 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심화학습까지 해보았는데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정부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규제를 하는데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느낌은 들지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러한 그 이론학습을 충분히 해서 차차 바로잡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 경쟁을 하지 않을 때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공정 경쟁을 깨뜨리는 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주면 좋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꿔보기로 합시다.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곧 범죄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막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잡아주면 좋겠죠. 이것이 두 개가 같은 논리선상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왠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저 사람을 한 대 좀 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찰이 달려와서 잡는 겁니다. 체포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리 막는 겁니다. 그 다음 일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미리 막아주는 것이죠. 그것을 읽어낼 기술이 지금은 그 온라인에 연결이 되면 읽어줄 기술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코드에 연결이 돼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안 된다면 공정 경쟁을 훼손하기 직전에 조금이라도 그 훼손하는 그 순간에 직전에 이것을 규제하면 어떨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위험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을 규제할 때는 반드시 개인이나 기업이 법을 위반한 후에 먼저 훼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규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훼손하는 거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막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로 그 권력기구라든지 하는데 국민의 자유를 완전히 볼모로 잡혀가게 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부의 규제는 부수적이다. 자유가 원칙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단단하게 머릿속에 심어 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 훼손, 후 규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리
훼손을 할 수 없게 규제한다. 안 된다고 했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겠죠. 이런 것을 한다면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훼손하지 못하게 미리 감시한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훼손하지 못하게 미리 관리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중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이만큼 공을 세웠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강령을 공부하면서 같이 헌법을 공부하고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국가기관들이 어떻게 야금야금 헌법과 법률을 왜곡해서 혹은 확장 해석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잡아내서 비판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